지금 MZ세대는 진짜 스마트폰 때문에 뇌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일단 뇌가 왜 박살이 났고 그 박살 난 거를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읽으라고 해도 어차피 안 읽어. 여기도 안 읽을 거잖아. 그래서 인생이 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MZ가 싸가지가 없어지고 뭐 일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영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막 전문가가 똑똑한 사람들이 운동을 해라, 뭐 식이요법은 이렇게 해라 말을 했어. 근데 그냥 전문가들 다 돈 벌려고 이런 말 하는 거지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족같은 의사결정력 때문에 인생이 망해가고 불행해지고 건강이 악화가 되는 거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냐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인간의 도파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북극곰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PD님, 북극곰이 왜 흰색인지 아세요? 원래 곰이나 포유류는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 갈색이죠. 다람쥐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 원숭이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 숲에는 무슨 색깔이 두 가지가 있죠? 초록색이랑 갈색. 바로 그겁니다. 진짜 충격적이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제 뇌관리 방법 중에 하나는 무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어떤 책을 보고서 무음을 무조건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하루 만에 14억을 벌어들였죠. 제가 오늘 투자 이득이랑 사업적인 이득이랑 합쳐서 한 200억 정도 벌어들일 예정인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폰을 무음으로 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 아니 근데 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예요, PD님? 아니 자기계발 이딴 거 볼 시간에 뇌과학 책을 읽으라니까. 이런 거 읽을 시간에 이거 인스타 브레인 이런 거 읽으라고. 오늘은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안델 한센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 책은 2022년도에 이건 무조건 읽어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쉽게 써져 있고,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났어. 근데 이 아이가 후반 가서 불행해지고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의사결정력이 낮아서예요. 이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뭐 어릴 때 뭐 공부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할지,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아는 것도 능력이죠.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공부할 능력이 없어. 선생이 매일매일 10분씩 뭔가를 하라고 했어. 의사결정적으로 필요 없어, 안 해. 이렇게 하면 역시나 의사결정 실패인 거고, 누가 막 전문가가 똑똑한 사람들이 운동을 해라, 뭐 식이요법은 이렇게 해라 말을 했어. 근데 그냥 전문가들 다 돈 벌려고 이런 말 하는 거지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족같은 의사결정력 때문에 인생이 망해가고 불행해지고 건강이 악화가 되는 거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냐면은 뭐 지금 MZ세대는 진짜 스마트폰 때문에 뇌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일단 뇌가 왜 박살이 났고 그 박살 난 거를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능을 높이고 심리적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뇌용량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은 빠르게 정보를 모아서 답을 낼 수 있겠죠. 지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글쓰기랑 책 읽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심리적 오류를 잡는 거는 인간은 진화적으로 선사시대에 최적화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밥을 먹어라. 선사시대에는 계속 음식이 상하고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어서 지방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어. 근데 현대시대에는 설탕이 너무 많고 먹거리가 너무 많죠. 그 상태에서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에 걸리고 비만에 걸리고 건강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선사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마음껏 당을 섭취해라 라는 그 마음이 현대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정들의 개입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고 의사결정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뇌 용량 관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200번 정도의 정말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일어나요. 달리기 선수로 예를 들게요. 달리기 선수가 10번 동안 완전히 전력 질주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 11초 달리는 선수가 완전히 지치게 되면은 13초, 14초, 15초 느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는 하루에 3000번, 4000번의 폰을 집어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이 좋은 판단력을 핸드폰 보는데, 인스타 보는데, 유튜브 보는데, 슈츠 보는데, 릴스 보는데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만큼 의사결정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카톡이 왔을 때, 인스타에 좋아요가 눌렸을 때 이 사람에게 답장해야 되는지, 내가 이 답장에 대해서 어떤 답을 받을지 계속 의사결정력을 소모하면서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뇌가 개박살이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인간의 도파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북극곰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PD님, 북극곰이 왜 흰색인지 아세요? 원래 곰이나 포유류는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 갈색이죠. 다람쥐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 원숭이 무슨 색깔이야? 갈색. 숲에는 무슨 색깔이 두 가지가 있죠?
초록색이랑 갈색.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포유류가 파란색으로 형광으로 빛나고 있어, 잡아먹히거나 포식자가 다가갈 때 바로 발각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곰이 갈색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북극에 도달했어. 근데 어느 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흰색이 태어난 거야. 인간도 알비노라고 해서 흰색 머리로 태어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흰색 곰이랑 갈색 곰이랑 북극에서 누가 사냥을 더 잘할까요? 흰색이 잘할 수 없겠다. 눈에 안 띄니까.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왜냐면 갈색이면 저 100m, 200m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물범이나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발각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흰색으로 돌연변이로 태어난 애들만이 자연 선택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북극곰은 흰색은 아니고 투명이긴 한데 흰색처럼 보이죠. 그럼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고 언제 움직일까요? 선사시대야. 어떨 때 기뻐야겠어요? 사냥에서 성공했어요. 맞아요. 사냥에서 성공하고 번식에서 성공하고 사과를 발견하고 올라갔는데 땄어.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인간에게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기대할 때 거기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목표에 집중하고 동기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선사시대에는 우리가 사냥을 가거나 아니면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거나 이때 도파민 분비되면서 성공을 했을 때 딱 기분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사과를 따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클라이밍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사과를 따는 거야. 근데 근력이 없으면 가다가 못 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땄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 어떤 구애를 했어. 랜덤하게 막 하고 있는데 언제는 안 되고 어떤 땐 됐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생존과 번식을 돕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금메달을 따면 기분이 좋은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금메달을 만약 20개를 딴 선수가 있어. 21개째는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딸 때가 가장 기쁘게 돼 있어요. 불확실할 때 인간은 쾌락을 느끼게 된다. 근데 지금 10대, 20대, 30대 MZ세대가 왜 뇌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냐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누워 있었어. 근데 거기서 계속 핸드폰을 해요. 계속 매력적인 이성이 나오고 재밌는 게 나오고 웃긴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과거 시대에는 어땠어요? 웃기고 재밌고 성적인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수반이 된 다음에 결과물이 나왔어. 이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노력하는 과정에서 뇌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근력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하루하루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상을 계속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알바를 가는데 기분이 그냥 안 좋아. 취직을 하려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도파민이 팡팡 나오는데 사장이 지랄하고 손님이 지랄하고. 그러니까 MZ가 싸가지가 없어지고 뭐 일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영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쇼츠라는 게 유행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됐어. 진짜 이게 10년, 15년 되면은 뇌가 박살난 지금 2000년 후반대 생들은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해 나갈 예정인 거고. 그럼 왜 인간이 우울해지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상받았어. 근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발전을 못 해. 돈은 못 모아. 욕심은 많아. 그리고 그냥 현실 도피하면서 귀멸의 칼날 보고 진격의 거인 보면서 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난 영웅이 됐어. 이렇게 보상을 받아버린 상태에서 현실로 나와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장이야. 그러니까 계속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방금 말했던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결국 신세한탄이라 악플밖에 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보상받고 계속 세상의 주인공 되고 계속 야동 보면서 예쁜 여자들 계속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현실을 마주했어. 근데 막 잘 나가는 사람 보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자기의 성적 경쟁자를 끌어내리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래서 악플을 달면은 이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는 자청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뇌가 박살난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 도파민 분비가 너무 늦게 오니까. 스마트폰을 보면 바로바로 오는데 노력하긴 싫단 말이야. 그러면은 끌어내리는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청이라는 인물을 만약에 봤어. 그러면은 뭘 하면 되냐면은 뇌에서는 아, 자청 저 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자청의 실체를 알고 있고 자청은 이런 의도가 있고 악한 의도가 있어. 이걸 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의 뇌에서는 나는 자청의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난 자청보다 똑똑하고 이 댓글을 다는 사람보다 우월해라는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도파민을 딱 끌어당기려고 악플을 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게 지속적으로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돼요. 선사시대에는 어때요? 그냥 사냥하거나 포식자가 달려오면 막 뛰어가지고 결국 도망가고 그 다음 뭐해? 모닥불 피워놓고 그냥 쉬는 거야. 멍 때리는
쫓기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성질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호랑이한테 쫓기면 어때요? 하루 종일 선사시대에 그 굴락 150명 사람들 부대 끼면서 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랑 계속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편도체라는 거는 포식자나 위험이 다가왔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생존을 돕게 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게 되면서 신체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왜 문제가 있냐면은 쉬어야 될 때, 우리가 포식자를 도망가거나 사냥을 끝난 다음에 뇌를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는 거야. 이거는 선사시대에 계속 사람들, 추장한테 계속 눈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뇌가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편도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우울증이랑 무기력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시물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좋아요를 보고 답글을 보고 악플을 보고 이런 행위도 뇌에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이랑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요. 긴장감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3,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랑 경쟁을 했어. 내가 만약 미용실을 만들었어. 그럼 내 미용실이 동네에서 제일 잘 돼. 아니면 두 번째로 잘 돼. 그 기분이 좋아. 끝.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이성들만 봐. 사랑에 빠지고 짝사랑에 빠지고 이제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시대에 왜 결혼율이 떨어지냐면, 물론 이건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나는 번식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구나, 나는 매력이 없구나, 계속 거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불행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월에 1억밖에 못 버는데 쟤는 10억씩 버네? 계속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힘들어지는 상태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을 계속하는 행위는 어때요? 의사결정력을 낮추면서 결국 인생을 망쳐. 편도체 활성화하면서 우울감이랑 무기력감 줘. 스트레스 호르몬 높아져. 그럼 뭐겠어? 인스타 브레인을 읽거나 아니면 몰입의 방을 사야지. 몰입의 방이라는 게 제가 작년에 진짜 미친듯이 감탄해서 샀던 제품인데, 그러니까 넣어놓고 3시간 설정하면 3시간 동안 핸드폰을 못 꺼내는 거야.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회사를 그냥 사버렸어요. PPL 아니면 헛소리 하지마 임마. 뇌가 개박살이 났어. 이걸 해결하면은 그냥 인생이 쉬워지고 그 행복해지고 원하는 목표대로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읽으라고 해도 어차피 안 읽어. 여기도 안 읽을 거잖아. 그래서 인생이 쉬운 거라니까. 아무튼 해결책은 뭐냐? 첫 번째는 고통을 늘리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책에 나왔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고통을 늘리라는 게 막 대단한 건 아니고, 일주일간 뭐 책 읽기, 한라산 등반하고 오기, 아니면 한 달 동안 뭐 매출을 얼마 정도 끌어올리기, 아니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계속해서 도파민만 나오는 상황이 되면 또 여기서도 우울해져요. 인간은 도파민 나오고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고통을 느끼고 계속 이거 반복해줘야 돼. 저 지금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초사고 글쓰기 강의를 12월에 찍었어. 그때 죽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초사고 글쓰기 강의 마케팅 하느라고 개고통 받았어. 또 성과가다. 그 다음에 제가 3월에 또 나오는 책이 있어. 개고통 받고 있어. 지금 또 자청 책 리뷰 20개 또 올려야 되는 목표를 또 세웠어. 또 고통받고 있어. 내 인생. 고통이라는 게 뭐 헬스를 하든 뭐 책을 읽든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삼아서 고통을 늘려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결국 행복해지는 거죠. 점차 발전을 해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폰을 하루 종일 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무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핸드폰을 꺼두는 연습을 저는 딱 일주일 정도만 딱 해봤으면 좋겠어.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 일을 50분 동안 집중할 때는 핸드폰을 안 봐야 돼요. 이 책에서도 나오고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은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50분이면은 끝낼 일을 10분 하고 2분 카톡 보고 10분 하고 2분 카톡 보잖아요. 이러면 4시간 걸려. 왜냐하면은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이걸로 다른 걸로 넘어갈 때 이 전환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200번의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 전환 비용에서 3, 4개의 전환 비용을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영상 찍는 거 1시간이면 될 뻔했는데 계속 카톡 보고 릴스 봐가지고 지금 5시간 걸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걷기랑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시간 걷기 운동을 한 후 창의력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운동하기 전보다 50% 창의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20분의 신체 활동이 20%의 독해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12세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단지 6분만 간단한 운동을 매일 시킨 결과 집중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A라는 그룹에는 일주일에 3번씩 빠른 걸음으로 40분을 걷게 했어. B 그룹은 일주일에 3번 40분씩 스트레칭만 시켰어. 1년에 뇌 해마 크기를 측정해요. 스트레칭
스트레칭만 한 그룹은 해마가 1년 동안 1.4%가 줄어들었어. 결국에 나이가 들면서 뇌의 해마가 작아지게 되면서 머리가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걷기 그룹. 걷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그룹에서는 오히려 뇌의 해마 크기가 2%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년 더 나이를 먹었지만 2년 더 젊어진 거죠. 그래서 신체를 최적화한다는 건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합 베스트셀러 1등을 할 때, 역행자라는 책을 낼 때도, 아니면은 제가 초사옥을 쓰기 강의라는 걸 뭔가 한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런칭한다 할 때 진짜 매일 운동해요. 오히려 그때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창의력이 증진되고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5번째 책 읽기, 글쓰기. 6번째 하루 완전히 디톡스하기.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꺼두고 자연을 걷는다던가 아예 밖에 나가서 쇼핑을 혼자 한다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카페를 갔다 온다던가. 하루 완전히 디톡스를 하게 되면 뇌가 원상대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7번째 무음으로 바꾸기. 제가 맨 처음에 핸드폰을 무음을 지가 8년이 지났다고 말을 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 아니 뭐 중요한 연락 오면 어쩌지? 부모님이 아프다는 연락이 오면 어쩌지? 제가 옛날에 읽었던 4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나와 있었어.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아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면 어쩌지? 그냥 본인의 인생이 핸드폰 무음으로 안 해서 망해버려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성장을 해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용돈 팍팍 드리고 그게 낫지 않나? 물론 확률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일이 훨씬 많다면은 전 좋은 일 쪽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면은 진짜 집중력이 높고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한 번 보고 이해하기는 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약 간단히 하면은 결국 인생의 목표는 지능 곱하기 심리적 오류 곱하기 내용량 관리다. 그래서 내용량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게 있었죠.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8년째 했다. 그게 제가 잘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과장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만약에 통장에 10조가 꽂힌다면은 저는 오키를 안 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크게 보상을 받아버리면 뇌가 마탱이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0조, 100조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보면은 뭐가 문제냐? 보상 체계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미, 쾌락, 성적인 이런 보상들을 받아버리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노력을 요하는 것들을 하기가 싫어. 왜냐면 핸드폰을 보면 보상을 바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생기면서 계속 댓글 달면서 신세한탄하고 헬조선하고 악플 달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세상에 내비치면서 결국 계속해서 도파민 분비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하게 되면 결국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껴있고 뇌에서는 우울감과 무기력을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톡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올해는 돈 이야기보다는 인문학, 뇌과학 이런 위주로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쯤 이제 4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